그럼 지금부터 강사님들을 모시고 초청 특강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해 주실 강사님은 스타트 경영 캠퍼스의 김형환 대표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큰 박수로 네, 김형환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제 이름을 잠깐 좀 제가 여기다 쓰면서 좀 할게요. 네. 자, 이 보이시죠? 네, 제 이름 김영환입니다. 예. 그 이게 상황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강의가 옛날에 오프라인으로 저는 이제 주로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강의만 한 것도 한 20년 가량 되고요. 주로 기업 경영의 컨설팅을 했고요. 전 중국 시장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해외 무역, 마케팅 이렇게 하고 지금은 1인 기업, 스타트업, 크리에이티브들, 예, 크리에이티브들이 많아요 요즘. 예, 이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이 시대들 이들은 좀 나이가 어리죠. 아무래도 2030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정치를 이끌 주역들이기도 하죠, 그죠? 예, 2030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저도 독서 모임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저는 나비라는 이름으로 연합나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진짜? 고기를 다 끄덕이고 계시나요? 네, 설마. 네. 이거는 제가 왜 연합나비냐면 이게 나비라는 독서 모임이 있는 건 아시죠? 그 모임들의 연합이 아니고요. 예, 제가 다니는 연합교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연합교회에서 하는 독서 모임의 이름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매주 한 150명 정도가 150명 정도를 의 규모로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조선일보에도 두 번이나 났죠. 두 번 났는데 왜 났냐면 첫째, 교회인데 비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서 그 독서 모임을 한다고 이거 또 하나 이제 신문에 난 것은 얼마나 분위기가 좋길래 10년 동안 10년 동안 12쌍 결혼했어요. 12쌍 결혼. 예. 그러니까 독서 모임의 목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12쌍 결혼했어요. 최고 6살 연하 남과 결혼한 싱글. 아주 대단하죠. 예.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이길래 이 아기를 안 낳고 결혼을 안 나는 이 시대에 결혼을 했느냐 이렇게 와서 기자들이 와서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어디에다가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강의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PPT로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는 사실 판서했어요. 화이트보드에다 판서하면서도 뭐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자료도 보여주고 그래서 강의 한번 하러 가면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강의하러 한번 가면 막 그 카트 가방 끌고 다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화이트보드로 다 글을 쓰다가 그 다음에 삼성에서 끝내주는 그 뭐죠? 시스템을 해놨다고 가서 본 게 이제 그 뭐지? 갑자기 까먹었어. OPT인가? 예? 예? OHP, OSP. OHP. 예. 예. 그거 이제 이렇게 바닥에다 그리면 불로 비춰지는 거 있죠?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던 때가 있었고, 그게 잠깐 지나가더니, 그다음부터 빔 프로젝트가 생겼죠. 예. 그래서 빔 프로젝트를 한참 하다가 지금 이제 다 온라인으로, 외부 강의 안 나간 지 오래됐어요. 거의 다 줌으로 이렇게 하는데, 줌으로 하는 것을 PPT로 하니까 굉장히 막막해요. 먹먹하고. 이거 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판서를 할까 여러 가지 할까 하다가 제가 한번 그룹 코칭 할 때 사용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워드 파일로 했더니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함께 얘기하면서 이렇게 적어 나가면 좀 대사 있는 영상 보는 것 같으니까 그죠? 거두절미하고 자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신 주제가 몸값을 올리는 직장인의 독서력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거 갖고 조금 얘기를 좀 같이 할게요. 네.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일단 아마 지금 오시는 분이 직장인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 몸값은 독서와 어떤 관계일까 이겁니다. 그죠? 어, 몸값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독서를 하나요? 뭐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꼭 그렇진 않아요. 그건 독서를 많이 하면 몸값이 올라가나요? 뭐 제가 볼 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필요 충분 조건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값을 올린다는 것과 개념을 달려야 될 게 연봉이에요. 이 두 가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죠? 이걸 좀 생각 못 하죠. 많은 사람들은 몸값을 더 원합니까? 연봉을 더 원합니까?
우리 이현우 사장님 직장 다니세요? 직장인이세요? 네, 직장인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 몸값과 연봉은 어떻게 다릅니까? 연봉은 지금 받고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몸값은 연봉은 지금 받고 있는 현재. 예, 그럼 몸값은 미래? 회사를 나와서 제 가치를 몸값으로 좀 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나와야 퇴직을 해야 되는군요. 그럼 퇴직하기 전에는 몸값이 없는 거네요? 연봉이 제 몸값으로 좀 될 것 같아요. N자가 하지 않는 한. 그렇군요. 네. 그죠? 어떡하죠? 제가 이 얘기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상처받고 갑시다. 예, 예. 몸값은 내가 결정합니다. 연봉은 누가 결정해요? 그들이 결정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우리는 연봉을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현우 씨 지금 몇 년차 직장인이에요? 11년 차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10년을 그러고 사셨어요. 놀랍죠? 우리나라 농산물, 농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들이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한국의 농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은요, 어떻게 월 한 달에, 1년에 2천만 원만 벌어도 대박이라고 할 정도예요. 뭔가 심각하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제 내려가서 귀농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작물을 지들이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요? 인터넷에서. 이건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몸값은 시장이 존재합니다. 맞죠? 근데 연봉은 어때요?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몸값은 연봉은 기업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우 씨가 10년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 언젠가는 회사에서 한 장의 통보가 할 겁니다. 뭐라고요? 네,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장 어떤 사표를 쓰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직장에서의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현존의 가치를 따지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걸 따지지 못하면요, 나는 그냥 회사가 나한테 주는 직무에 의해서 내가 결정된다. 직무의 연봉에 의해서 과연 내가 결정될 것인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직장에 간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죠? 어떠세요? 우리 현우 씨는 지금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가족을 보면 먹고 사는 거? 네, 그렇죠. 그게 수익 큰 모델이에요. 거죠. 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수익 모델이 직장밖에 없었다는 거죠. 언제요? 10년 전에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직장밖에 없으니까 급여가 깎이거나 급여가 안 나오면 굶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 내가 얻어야 될 가장 현존의 가치는 뭘까요? 일단 처음에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신입사원 때는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는 아마도 가장 크는 게 적응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이죠. 왜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직장 다니면서 말귀를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죠? 근데 조금 지나면 대리나 과장이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들에게는 문제 해결이 필요해요. 그때부터는 현장이 필요해요. 현장. 근데 이게 사실은 어쩌면 이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 사표를 써도 할 일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래서요, 부장이나 이사가 되면 그때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이게 심각한 거는 부장이나 이사가 됐는데도 신입사원이 적응해야 되는 의사소통의 문제에 머무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사 됐어요. 이사 되니까 뭐예요? 이사 되면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언제 이사 갈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이사죠. 그죠? 이때가 됐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가 이거죠.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 3단계는요. 나중에 이현우 사장님이 진짜로 경영자가 됐을 때 이거예요. 됐을 때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소위 얘기하는 경영 역량에 들어가요. 이거 어디서 배워갖고 가요? 직장에서 배워갖고 나오는 거죠. 그럼 직장에서 해야 될 현존 가치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독서냐라는 걸 잠깐 짚으면 소통의 방법도 사실은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독서에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실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지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그릇의 크기가 넓어지는 거죠. 기회가 넓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고 우리가 다 책을 외우진 않잖아요. 그죠? 책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만한 역량을 찾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요. 직장인들도 책을 읽을 때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 저는 직무와 연관된 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래야 문제 해결과 현장성이 좋아지거든요. 현우 씨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생산 관리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매주 자기계발 책만 읽어요. 아니, 그 책도 가끔은 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현우 씨?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이 없어요. 이 독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 자칫 잘못하면 현존의 가치가 떨어져요. 참 재밌죠? 자기계발 책을 읽으면서요.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자꾸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직무와 연관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계발 책을 읽어도 직무와 연관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승진을 만드는 가장 큰 경쟁력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갖고 승진이 만들어져요? 어쨌든 오늘 우리 끝까지 우리 현우 씨랑 얘기하기지. 우리 현우 씨 회사에서는 승진의 조건이 뭡니까? 일단 본인이 하는 업무에서 좀 그렇죠. 잘 해야 할 기술이 거고요. 좋아야죠. 네. 또 그리고 하나는 또 승진이 약간 사람을 관리하는 업이라면 그 그렇죠. 맞아요. 직종이라면 그 매니징 스킬도 좀 필요한 관계죠. 게 필요했습니다. 예. 그죠?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의 플러스 알파가 뭐 인맥이나 뒷북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거 끼면 안 돼요. 기술과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쉽게 말하면 리더십이에요.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제가 어디서 강의를 주로 많이 하면 국가과학기술인재개발원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우리나라에 그 국가 세금으로 돌아가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소의 소장들 교육하는 곳이에요. 저는 공대 출신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제가 무슨 교육을 할까요? 그 기관 이름이 국가과학기술인재개발원이에요. 여기는 이제 다 연구소의 소장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뭔지 아세요? 리더십이에요. 되게 웃기죠? 이게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에게 필요한 전문적 기술인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승진을 만드는 경쟁력은 이 기술과 관계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현우 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론이 똑같아요. 누구도 얘기했어요? 공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인문학 책에 다 이 균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이 다 만들어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나오냐고요? 자기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몸값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철학이 분명해 안 분명해요? 분명하죠. 그런데 인문학 책을 많이 봐서 철학책을 많이 봐서 남의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철학을 갖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하나만 볼게요. 피아노. 피아니스트. 예. 피아니스트는 어때요? 기능인이에요? 전문가예요? 그죠? 피아니스트는요? 기능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능인입니다. 왜요? 자기 악보가 없어요. 자기 곡이 아니잖아요. 남의 곡 반복해 열심히 치는 거죠. 사실 작곡가 정도 돼야 우리는 전문가라고 얘기해요. 맞죠? 이 정도 돼야 자기 곡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 사람들을 예술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술가는 뭘 잘해야 돼요? 예술가는 뭘 잘해야 되죠? 잘 모르세요? 음악, 미술, 조경, 건축 다 잘해야 돼. 그게 예술가예요. 우리나라에는 정약용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공이 없는 게 전문가야. 그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 자, 피아니스트 얘기했어요. 작곡가 얘기했어요. 전문가. 그 다음 예술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 단계,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추는 분 스타벅스 쿠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철학가예요. 자기 철학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 이길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요즘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대통령 조건에 맞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철학이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은가 그거예요. 그 철학이 내 패턴이다 그럼 거기다 찍는 거야. 내가 아니다 그럼 안 찍는 거야. 그러니까 야당이나 여당이냐를 보고 찍는 게 아니라니까. 아직도 사람 보고 찍냐 당 보고 찍자. 그럼 우리나라 그 기술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지주 인생이에요. 자, 지주가 뭔지 아시죠?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주입니다. 지주의 반대말이 누굴까요? 아, 소장농이에요. 소장농의 특징은요, 자기 땅이 없어요. 남의 땅에서 일해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서 일하면 돈 줘요. 계속 줘요. 지주는요,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 땅에서 일해도 돈 안 줘요. 그러니까 지주 되려고 하겠어요? 소장농 되게 하겠어요? 여기서 딱 보면 안정적인 직장을 따지잖아요. 그럼 소장농이 더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되게 웃기죠? 우리가 이런 거에 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땅을 버려놓고 가면 되겠어요? 사실은 어느 게 더 안정적이냐면 이게 지주가 더 안정적이죠. 자기 땅인데. 그러면 소장농은 뭘 갖고 돈을 버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장농은 아까 말했지만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인지 내가 결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땅을 이루기 위해서 소장농은 뭐 갖고 일을 할까요? 시간으로 일을 해요. 시간당 알바하는 거죠. 지주는 뭐 갖고 일을 해요? 결과로 일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시간당 일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이고 결과로 일하는 지주는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주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웃풋을 만드는 독서는 바로 이거예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해요. 예를 하나만 마지막으로 듣고 끝낼게요. 한 달에 본인은 200만 원의 수입을 갖고 있어요. 예. 본인이 얼마 벌기 위해요? 500 벌기 위해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갑자기 200만 원 버는 사람이 2억 벌기 위해서 엄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해야 돼요? 500만 원 벌기. 그럼 얼마 더 벌어야 돼요? 300 더 벌어야죠. 그죠? 300 더 버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혹시 200만 원 버는 방법 갖고 2배 열심히 일한다. 죄송해요. 절대 500 못 벌어요. 200만 원 방법 갖고 2배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나서 일찍 죽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간으로 돈 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갖고 돈 벌어야 돼요? 제가 아까 수단이 시간이었죠? 두 번째는 뭐예요? 기술이 노하우예요. 그 노하우가 바로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덜 벌고자 하면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책을 보셔야 돼요. 왜? 그 고민을 우리가 처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노하우를 얻었잖아요. 그죠? 우리 저 송철호 사장님처럼 열심히 고민하고 공부하니까 이런 노하우를 막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철호 사장님이 누구한테 도와주죠. 이것도 또 하나의 수익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 도와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인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간으로 벌어요. 알바예요. 시간당 알바. 근데 그때는 내가 뭔가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당 벌 때 나는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00만 원 벌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기 위해 책을 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돈을 버는 부자의 습관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방법도 바꿔야 되고요. 생각하는 방법도 바꿔야 되고요. 행동의 방법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바꾸는 연습을 지속하면서 방법을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찾죠. 그걸 어디서 찾아요? 책에서 찾으라. 그래서 저는 이 몸값을 올리는 독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의식이에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뭐지? 내게 결핍이 뭐지? 이거예요. 이걸 알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독서가 곧 뭐가 돼요? 누구에게는 지식이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을 다 외우지 않더라도 그 책에서 뭔가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몸값을 올리는 직장인의 독서력입니다. 네, 그냥 자기계발책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중심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읽으니까 그 책을 읽거나 이거 베스트셀러니까 그거 읽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책을 썼다니까 읽어주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책을 공짜로 받았어도 시간이라는 가치가 들어갑니다. 그 여러분들이 좀 이기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